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미디어 해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너무나 쉽게 국민을 잡아가두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물에 조금 자막과 법률 용어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방송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컴퓨터 화면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컴퓨터 화면에는 파이낸셜 뉴스 4월 17일자 일면입니다. 제목을 보면 일면 제목에 이재용 3년만 족쇄 채우면 한국의 반도체를 따라잡겠다는 중국,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을 자세하게 설명이나 해설을 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어떻게든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중국의 목표입니다. 이들의 희망은 한국 정부가, 한국 법원이 이재용 씨를 한 3년 동안 감옥에 이렇게 가두면 반도체 산업을 한국을 앞설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재용 씨가 3년 동안 감옥에 가실 만큼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재용 씨가 진짜 유죄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27조 4항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말하자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감옥에 넣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판결이 나기 전에 사람을 잡아가둘 수는 있습니다. 매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이죠. 그래서 제가 미국 영화를 좀 봅니다만, 미국 영화를 보면 나쁜 짓을 해서 이렇게 수갑 차고 경찰서 끌려가도 그날 저녁이나 그 이튿날 보석금 내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영화를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그런 영화만 골라봐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흉악범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석금을 내고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독일은 불구속 그 자체가 원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흉악범이 아닌 경우엔. 근데 우리는 구속이 원칙인 것 같아요. 이재용 씨 경우를 좀 보죠. 글쎄요. 그분이 도망갈까요? 여기서 여러분 이번 최순실 씨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 쉽게 감옥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지식인, 또 변호사, 또 인권을 거론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어떤 사안이 있을 때 목소리를 높여서 즉각 구속 수속하라, 즉각적으로 구속해서 수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어요?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서 구속해야죠. 그런데 그렇게 즉각 구속 수속하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어떤 점잖은 자리, 또 무슨 인권에 관한 세미나가 있으면 태도가 달라져요. 불구속이 원칙이다. 우리나라는 너무나 구속을 남발한다. 이렇게 태도를 바꿉니다.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의 인권은 어떤 경우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것이 원칙이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최순실 씨 사태 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는 것들을, 감옥에 가는 것들을 신문이나 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신 일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 저 사람 참 잘 됐다. 좀 속된 표현으로 속된 표현으로 좀 잘 됐다. 예, 저런 사람은 잡아가둬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 참 시원하게오나 쾌감을 느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대한민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형사적인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서나 또는 검찰에 불려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경찰관이나 검사나 특검이나 판사나 언론사의 기자와 PD가 여러분의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경찰관, 검사, 특검, 판사, 언론인은 여러분의 편이 아닙니다.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 지금 돌이켜보면 저도 후회스럽고 반성해야 될 점이 많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분들이,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찾아오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경찰서에 가게 됐고 검찰에 불려가게 됐다. 나는 솔직히 큰 잘못이 없다. 근데 가서 수사를 받을 때 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죄인 취급한다. 그리고 겁을 준다. 잡아가둔다고 겁을 주고 솔직히 다 불어라. 없는 죄를 불어라. 잡아가두겠다. 그렇지 않으면 가족까지 뭐 어떻게 하겠다. 들먹거리고 내 인권은 유린됐다. 이 언론사에 찾아오면 언론사에서는 그 기사거리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돌려보낸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번 최순실 씨 사태 때 여러분이 정말 쾌감을 느낀다. 저런 사람 정말 잘 잡아가뒀다 라고 마음속으로 박수를 치신 분이 있다면 본인의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번 최순실 씨 사태 때 구속되신 분 중에는 대학 교수도 여러 분 계십니다. 아마 최순실 씨의 딸의 학점을 잘못 줬다 라고 해서 감옥에 가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교수님이 도주할까요? 그 교수님이 증거를 위조할까요? 아니 이미 학점 다 줘서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증거를 무슨 증거를 위조하겠습니까? 그런데 구속됐어요. 너무나 쉽게 우리는 사람을 잡아가둡니다. 우리 솔직하게 좀 위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라고 꼭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유명한 스포츠 선수가 있었죠. 지금은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그리고 여자분입니다. 그분은 대학 다닐 때 해외에서 전지훈련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입학할 때 그 학교는 학칙을 바꿨습니다. 그 여자분 때문에. 그 여자 선수가 해외에서 전지훈련하고 있는 동안 학교에 출석했을까요? 와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제대로 다 봤을까요? 그런데 왜 어떤 특정인의 딸만 그 특정인의 딸에게 학점을 잘못 줬다는 이유로 대학교의 교수님을 잡아가둬야 하나요? 기준은 법적인 기준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잡아가두는 것을 어떤 다른 목적이나 다른 기준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적용을 하면
법의 남용과 그리고 오용입니다. 그리고 법의 남용과 오용이 저한테 여러분들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고 그때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경찰, 검사, 특검, 판사, 언론인 모두가 다 여러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수사받고 나와서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 간 사람들도 여러 사람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도 그러신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영화를 보면 경찰서에 이렇게 감옥 이렇게 수갑채고 끌려가도 그날 저녁이나 그 다음날 나와요. 보석금 내고. 독일은 뭐 무조건 보석금 내고 나와서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습니다. 흉악범이 아닌 뒤에는. 근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만 잡아가 돼야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 국민이나 독일 국민보다 더 악한 사람들만 모여 있나요? 나쁜 사람들만 우리 국민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우리 국민들을 꼭 잡아가둬야 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사태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구속될 때 그 영장 실질 심사라는 것을 받습니다. 법원에 가서. 이제 검사가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면 판사가 그 피의자에게 구인장을 보내서 법원에 오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다 듣고 이제 뭐 여러 심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사 이렇게 서류도 읽고 하는 그 기간 동안 물론 24시간 아닙니다만 동안에 그 피의자를 어딘가에 이렇게 보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형사소송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형사소송법 71조 2항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 구치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찰서 유치장과 구치소, 교도소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치소나 교도소로 가면 옷을 다 벗고 수의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왜 그 신문에서 많이 봐서 이번에 많이 거론이 됐죠. 무슨 구치소 들어가면 일단 뭐 신체 검사를 받는다면서요. 뭐 언론사에서는 여성 장관이 구치소에 들어갔는데 그 여성 장관의 얼굴 밑에 커다랗게 어느 부분 신체 검사 받아 이렇게 큰 자막을 넣은 그런 언론사도 있습니다. 글쎄 그걸 보고 쾌감을 느꼈을까요? 그걸 보시는 시청자들이 이 법은 잘못된 법입니다.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죄의 확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수의를 입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왜 대한민국 국민이 그런 대접을 받아야죠? 그리고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을 왜 그런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졌나요? 이 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은요. 저보고 만들으라고 그러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여야 하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하는 그 피의자는 흉악범이 아니면 무조건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라고 이 법은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살인이나 뭐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제외하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경찰서 유치장이나 아니면 다른 곳에 인권이 유린되지 않는 다른 곳에 별도의 시설에 대기하도록 해야죠. 이 법은 잘못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 법을 누가 만들었냐고요? 국회의원이 만들었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국회는 국회 출입 기자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국회 출입기자들이 이런 법이 나오면 꼼꼼하게 읽어보고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그렇게 검토한 기자들이 있나요? 또 법원에 가면, 검찰청에 가면 기자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대한민국 기자들이 많이 있어요. 법원 출입, 우리는 법조 출입 기자라고 합니다. 언론사에서는. 이런 조항이 있는지 알고 있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동안에 교도소나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를 봤잖아요. 기자들은. 그런데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언론사 기자들 관심 없습니다. 변호사요? 변호사는 자기의 의뢰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를 비일비재하게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 변호사들 어떻게 신문기사한테 나가면 아주 잘 써주죠. 뭐 인권 담당 변호사, 무슨 인권 담당 변호사예요? 이런 거 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변호사가 무슨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입니까? 검사요? 검사 무조건 잡아가두면 편하겠죠. 딴 데 대기하게 하는 것보다. 판사? 알잖아요. 경찰서 유치장과 교도소, 구치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판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왜 문제 제기하지 않죠? 판사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헌법소원이나 이런 걸 왜 헌법재판소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다가 우연 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나요? 아마 지금 이 형사소송법 71조 2항 이거를 지금 헌법재판소에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오.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시오라고 하면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거 기각시킬 거예요. 우리나라 판사들은요. 관심 없어요. 왜냐? 사람을 유죄 판결을 받기 전에 교도소나 구치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판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 권한을 왜 놓치려고 그러겠어요? 판사가.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될 국회의원, 기자, 경찰관, 검사, 판사, 특검 모두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대선 때 여러 후보들이 상당히 대통령 되겠다고 지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열 몇 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잖아요. 이게 진짜로 이런 자그마한 문제이지만 큰 거거든요. 이게 왜 자그마한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하고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를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인권을 보여줄 것인가에 신경을 곤두세워야죠. 그것이 정치 아니겠어요? 말로만 국민들의 보호해 주겠다? 뭘 보호해 줘? 이런 조항이 있는데.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불구속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법원에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죠. 그 재벌이건 아니면 월급쟁이건 아니면 대학 교수건 아니면 아무 직업도 없는 정말 무직자이건 어떻게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 정신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감옥소에 집어넣지 않을 것인가를 그 사법 프로세스에 있는 경찰관, 검사, 판사, 특검 모든 사람들이 원칙이 그런 원칙 어떻게 하면 국민을 쉽게 잡아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원칙을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불행하게도 그런 걸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 이번에 텔레비를 보고 최순실 사태 때 텔레비를 보고 느낀 게 많아요. 저렇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안 해요. 지금 그 고치자고 얘기하는 변호사 못 봤어요. 공식적으로 그럼 고치십시다 나오는 변호사 못 봤어요. 법조인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대선에 난 후보 그런 거 얘기하는 후보 본 일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언론인 관심 없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요, 국민을 너무나 쉽게 감옥에 잡아가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누가 구속될 때 그 사람 구속시키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무조건 구속 수사하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구속될 수 있고 나도 구속될 수 있어요. 인권은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문제에 깊숙하게 개입해서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법원에서부터 유죄를 판결되기 전까지 교도소 가면 안 됩니다.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게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헌법 정신을 따라와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나라 국민은 미국 국민이나 독일 국민보다 더 악한가요, 사람들이? 더 나쁜가요? 감옥에 꼭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관심을 갖자고요. 그리고 기회 있을 때마다 인권을 존중하는 자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디어 해설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